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지만 사실은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몸의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르신들,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면 사람은 며칠도 못 삽니다. 이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신장은 망가질 때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어느 날 갑자기 투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듣게 만듭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입맛 없고 어지러운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넘긴 그 시간들이 콩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밀어넣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같은 장기입니다. 몸에 필요한 건 다시 흡수하고 필요 없는 독은 하루 종일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몸속에 독이 쌓이고 피로, 어지럼, 식욕 저하, 부종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신호를 노화라는 말로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순간 신장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저는 이 채널 100세 건강 라운지에서 병원에 가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진짜 중요한 건강 이야기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겁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켜낼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말기 신장병이 암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지, 어떤 신호를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그리고 평생 병원 신세지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장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한 장기인지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우리 몸의 혈액을 약 360번이나 걸러냅니다. 양으로 따지면 하루에 무려 1800리터입니다. 온몸을 도는 피가 하루 종일 콩팥을 지나가면서 필요한 건 다시 몸 안으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말 그대로 몸을 살리는 마지막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에 독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이유 없이 졸리고 밥맛이 떨어집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멍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문제는 이 증상들이 전부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본인이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멀쩡히 생활하셨거든요. 신장은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회복이 거의 되지 않는 장기입니다.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병은 아파서 발견하는 병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가 발견되는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가 평생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신장이 망가질 때 가장 무서운 점은 몸이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변 볼 때 거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 건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소변에 거품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소변 줄기가 세게 떨어질 때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거품이 많아졌고 그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래 남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원래 단백질은 몸 안에 있어야 하는데 콩팥의 필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신호가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유난히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손발이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속의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붓게 됩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한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되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 신장은 이미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의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병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콩팥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병을 이야기하면 투석만 떠올리시는데 실제로 더 위험한 건 심장과 혈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관 안쪽에 염증이 늘어나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많게는 수십 배까지 증가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당뇨를 동반한 만성 신장병 환자의 5년 생존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모든 암을 평균 냈을 때의 5년 생존율은 70% 수준입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믿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전혀 낯선 숫자가 아닙니다. 신장병은 천천히 사람의 일상을 갉아먹습니다. 숨이 차고 쉽게 지치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활동량이 떨어지고 그 결과 혈관과 심장은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결국 콩팥에서 시작된 문제가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장병은 단순한 장기 질환이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무너뜨리는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 결국 선택지는 하나로 좁아집니다. 바로 혈액투석입니다. 투석은 치료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과정에 가깝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 가까이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이 시간을 거르거나 미루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몸속에 쌓인 독을 대신 걸러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투석을 앞둔 분들의 표정은 늘 비슷합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더 큰 건 후회입니다. 원장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신장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호를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삶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행은 물론이고 가족 모임이나 간단한 외출도 계획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물의 양, 약 하나까지 모두 제한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고 회복이 느려지고 작은 변화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투석은 선택지가 되면 안 됩니다.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지금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신장이 왜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유전이나 체질을 떠올리시지만 실제로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의 상당수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고 혈압이 오래 높게 유지되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먼저 손상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혈관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콩팥 전체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괜찮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혈당과 혈압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콩팥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 요즘 생활 습관이 더해집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외식 위주의 식사,
오래 앉아있는 생활,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당뇨와 고혈압을 더 악화시키고 결국 신장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장병은 노인병이 아니라 생활병이라는 말이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신장병이 이렇게 무서운 병인데도 많은 분들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증상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너무 흔해서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신장병은 느낌으로 알아차리는 병이 아니라 검사로 확인하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큰 비용도 복잡한 과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변 검사 하나면 충분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 나오는지, 피가 섞여 있는지, 농축 기능은 제대로 되는지 기본적인 정보는 거의 다 나옵니다.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검사를 몇 년씩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낄 때 이미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다른 이유로 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신장 수치가 나빠진 걸 발견했을 때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생활을 조정하고 식습관을 바꾸고 속도를 늦출 수 있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신장 건강은 운이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신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에 좋은 음식이 뭐냐를 먼저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콩팥에 해가 되는 음식을 먼저 피하는 일입니다. 신장은 나쁜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짠 음식입니다. 국물 요리, 면 요리, 젓갈, 가공식품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염분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그 압력이 그대로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때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먹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가공육, 탄산음료, 과자류에는 인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이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장과 콩팥 모두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의외로 조심해야 할 것이 녹즙이나 생과일 주스입니다. 몸에 좋을 거라는 믿음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런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성분들이 콩팥 안에 쌓이면서 기능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장 앞에서는 좋다는 말보다 괜찮은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가 콩팥을 살려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걸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마늘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이기 때문에 이런 작용이 간접적으로 콩팥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속이 괜찮은 분이라면 조리하지 않은 마늘이 성분 면에서는 더 유리한 편입니다. 콩과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육류 위주의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는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비교적 부담이 적고 염증 반응도 덜 유발합니다.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 섭취 비중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 역시 도움이 됩니다. 염증을 줄이고 혈관 상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장과 심혈관 건강을 함께 고려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한 가지만 많이 먹는 방식은 오히려 콩팥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극단을 싫어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건 지나치게 열심히 하려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신장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운동을 과하게 시작하거나 소금을 완전히 끊거나 사우나에서 땀을 빼며 독을 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오히려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흔들리고 탈수가 생기고 미세한 혈관이 버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입니다. 진통제나 소염제처럼 흔하게 먹는 약들 중에도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필요할 때는 써야 하지만 습관처럼 드시는 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선택 하나가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신장 건강의 핵심은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상태를 확인하고 짜고 가공된 음식을 줄이고 당뇨와 고혈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극단을 피하는 생활을 이어가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저는 이 채널 100세 건강 라운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신장은 조용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